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5개 나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인데요. 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제1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S라는 첫 글자를 합쳐서 브릭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21세기 전통적 선진국이 아닌 인구와 면적 규모가 큰 5개 나라가 부상하면서 붙여진 이머징 마켓, 즉 신흥 시장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통 강국을 제외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 국가 브릭이라고 불렀고요.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면적과 인구 규모는 작지만 아프리카 대표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류되면서 브릭스가 됐습니다. 올해 15회 회의가 열렸고요. 주최국이 남아공이었어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룰라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후발주자로 합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가 열렸죠? 맞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센텀 컨벤션 센터에서 15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개최지 특성에 맞게 브릭스와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공식 주제가 브릭스 아프리카, 상호 가속화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광물 공급 전쟁에서 부존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이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함에 따라서 선진국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회원국들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들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브릭스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에서 열리게 또 되니까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투자를 촉진한다, 이런 의제도 나온 듯 보이는데, 자,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어떤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브릭스 공통 통화 도입, 돈 화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논의와 가장 큰 의제로는 브릭스 회원국 확대 문제입니다. 이게 브릭스 외연 확장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타진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회의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등 23개 나라가 가입을 희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을 통칭한 글로벌 사우스의 관심에 따라서 67개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 초청됐고 34개 나라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자, 회원국을 확대하는 이 문제는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 좀 난항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 가입이 이루어진지 브릭스 정상회담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특히 미국과 관련돼서 다자주의 관련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됐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브릭스 회원 늘리자, 그래서 서방 G7이나 G20을 능가하는 정치 경제 협력체를 만들자는 입장이라면 인도의 모디 총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브릭스 가입 회사를 비친 벨라루스나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친러시아 또는 반미 성향 국가들이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의 확장이 친러시아 또는 반미, 반서방 블록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던 거죠. 예. 자, 회원국을 좀 늘려보자라는 이 같은 의견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21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하면서 예. 자신의 SNS에 브릭스는 주요 7개국이나 주요 20개국 대항마가 아니다. 미국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브릭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확연히 다르죠. 더군다나 룰라 대통령이 다음날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관계를 회복했다.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발언 기대와는 반대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편이다 심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그렇죠. 미국 유럽연합도 엄청 친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브릭스 회원국 수를 좀 확대하자라는 주장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중국과 약간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게요. 인도 모디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의에 기반한 진전을 환영한다. 쉽게 말씀드려 확대는 하는데 기존 회원국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합의 조건을 붙였어요.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확대를 꼼꼼히 해석하면 내달 9월 9일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담 의장국의 정상입니다. 모디 총리가. 예. 그래서 이 브릭스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해석이 가능해요. 확대는 가능한데 이게 회원국들이 합의해야지 그 중국 당신 마음대로 확대하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회원국을 좀 늘리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시 주석도 마찬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현재 미국의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는데 브릭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더군다나 브릭스 정상회의 별도로 중국 아프리카 리더스 정상회의라는 것을 남아프리카 대통령 라마포사 대통령과 함께 공동 주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을 얻고 싶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시 주석과 정상회의를 열면서 우리는 저 브릭스 회원국 확대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의견과 비슷하다라고 시 주석을 거두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의 이제 시 주석과 비슷한 입장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전쟁을 거치면서 예. 서방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서방 선진국은 말로만 인류의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프리카 6개 나라에 2만 5천에서 5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는 걸 시작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곡물 무상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게 협상 마무리 단계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 서방과 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브릭스의 6개 나라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에이트까지 예. 같이 이렇게 이번에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기대하는 바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원래 23개 나라 신청했던 23개 나라 모두 다 받아들이려고 했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확대되니까 브릭스라는 명칭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군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자,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의 또 다른 쟁점이 바로 브릭스 공용 통화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이게 참 원래 6월 1일과 2일 남아프리카에서 브릭스 외교장관이 먼저 열렸었거든요. 그때 합의가 안 돼서 그럼 8월 달에 정상들 모였을 때 하자라고 조율이 됐는데 무수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탈달러화를 현실화시킨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몽상에 불과하다. 막 이런 호평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뭐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통합도 안 되고 공용 통화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브릭스 통화 이야기는 정상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의지와 예.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있습니다.